아니, 이거를 쓴다는 발상 자체가 좀 하기 어려운 건데, 세차장 한 번씩 가보면 그 어려운 거를 해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쓰면 차를 최소한 뭐 한 10년은 늙어 보이게 합니다. 계속 쓰시게 된다면 페인트를 보호하는 이 클리어층이 아예 산화가 돼서 도색 말고는 답이 없고, 세차할수록 차가 계속 망가지는, 대부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 봄비랑 나무 수액 때문에 유리에는 유막이 쌓이고 표면에는 나무 수액 같은 각종 얼룩으로 걸치죠. 굳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이런 상황들을 없애는 방법, 유막이나 각종 물때 없애는 방법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본론으로 와서 첫 번째, 통풍입니다. 깜빡하고 카샴푸를 안 들고 세차장 간 분들이나 집 앞에서 세차하시는 분들이 거품 잘 난다고 그 막 뽀득뽀득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사용하시죠. 사실은 저도 모를 때 요거를 몇 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카샴푸보다는 뭔가 잘 닦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요 퐁퐁에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알칼리성, 각종 염료와 첨가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세차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성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악영향을 주는 건 요게 주 성분인 음이온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입니다. 요 성분은 우리가 이 설거지를 할 때 냄비나 뭐 그릇의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성분입니다. 그게 왜 기름기가 없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차체, 그러니까 도장면이죠. 요거를 보호하는 왁스나 코팅층, 심지어 광을 내는 투명 페인트, 클리어 코트에는 유분, 기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자외선이나 이 산성의 오염, 벌레 사체, 뭐 주차장 석회물 이런 것들로부터 얼룩을 예방하고, 세차할 때는 또 장기수로부터 차체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왁스층이나 코팅막을 퐁퐁이 완전히 벗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치면 쌩얼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기 닦는다고 타올만 갖다 대도 바로 마스월이라고 하는 타월 기스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퐁퐁으로 세차하시고 컴파운드나 왁싱 작업까지 진행을 한다 하면 차체가 뿌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퐁퐁으로 세차하고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햇빛에 차체가 노출되면 차체 물때나 얼룩이 바로 생겨버리고,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바로 변색이 시작되고 이 딱딱해져서 부러지기도 하는 그런 막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차량용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산성, 알칼리성, 중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셀프 세차장이나 이런 저희 같은 샵에서 쓰는 샴푸들은 중성 타입의 샴푸들을 대부분 많이 씁니다. 이런 중성 타입의 샴푸들은 오염물만 불리고 왁스층이나 코팅막에는 이 영향을 주지 않게끔 설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트질 할 때 윤활력이나 이 고압수로 헹굴 때 헹굼성도 좋기 때문에 왁스나 코팅막 자체를 보호하고 잔여물이 남아서 얼룩이 생기는 걸 최소화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퐁퐁이 아무리 세정력이 좋다고 한들 급하더라도 세차를 즐기시는 분들은 중성의 어떤 전용 카샴푸를 쓰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전체적으로 기존의 왁스층을 걷어내고 새로운 왁스나 코팅을 시공해서 좀 뭔가 때깔을 다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용 탈지 샴푸가 있습니다. 탈지 샴푸나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하는 IPA죠. IPA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탈지하고 새로 왁스나 코팅을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 생각 없이 쓰는 물입니다. 저희 샵에도 얼마 전에 광택을 맡기시려고 입고된 차량 한 대가 클리어가 산화돼가지고 싹 나가가지고 그냥 견적도 안 나오는 그런 차량이 있었는데요. 차주분한테 물어보니까 집 앞에서 퐁퐁은 안 쓰셨는데 지하수로 세차하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하수에는 칼슘, 마그네슘 경도가 일반적인 수돗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지하수를 세차에 쓴다고 하면 차에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워터스팟, 뭐 각종 얼룩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하수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세차하시게 된다면 차체에는 부식, 플라스틱 고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산화돼서 변색이 바로 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차체뿐만 아니고 차량 모든 부위에 산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차하고 나서 차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하얗게 뭐가 남아있다 이러면은 지하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셀프 세차장이나 저희 같은 업체에서도 수돗물을 쓰는데, 수돗물에도 미네랄이나 살균에 사용되는 염소 성분 같은 것들이 이 제대로 드라잉을 하지 않고 제대로 세차를 하지 않으면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수돗물이 지하수보다 훨씬 덜하지만 그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번 세차할 때마다 물을 받아서 정수를 해서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차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정수기에 물을 한 1리터 정도 받아서 준비를 해간 다음에 그걸로 전체적으로 한번 헹궈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물 때문에 생기는 데미지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수돗물 속 성분으로 얼룩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기존에 시공됐던 왁스층이나 뭐 코팅층 같은 거를 좀 오래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내 차는 표면에 물때나 뭐 그릴 사이사이 얼룩이나 찌든 때가 좀 생겼고, 봄비가 요새 좀 잦죠. 비 올 때는 유리에 빗물이 좀 번져서 시야가 흐리다, 이미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나 그늘진 곳이라면 어디든지
쉽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빠르고 편한 방법 아래 고정 댓글에 준비해뒀으니까요. 내 차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제대로 관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취미이자 빠져서는 안 되는 세차 차량 관리하는 방법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